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차량이 2022년 9월 6일날 취업을 했습니다. 현재 29만 4,700km고 전기차를 2년 반 동안 약 30만 km 정도 운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전기차에 대한 내용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용인휴게소에 와 있습니다. 용인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총 4개가 있네요. 한전에서 2개가 있고 구형 환경부 50kW가 2대 있습니다. 자, 충전 속도가 얼마 나오는지 볼까요? 충전 속도는 32.8kW. 보통 50kW 충전기에서는 속도가 잘 나오는 것은 44km 나오는데 여기는 좀 느리네요. 오래됐죠? 그래서 관리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지난번 우리 기아 EV6 20만 킬로 돌파 영상 보셨죠? 이 화면에서와 같이 우리 김병철 기사님과 함께 EV6가 20만 킬로를 돌파했을 때 영상이 벌써 1년이 지났고요. 무려 영상 조회수가 11만 회를 달성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이렇게 지나서 이 EV6가 30만 킬로 누적에 도달을 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대구의 김병철 기사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EV6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촬영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EV6 30만 킬로 곧 도달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궁금한 점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그래요? 질문이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예. 오늘 그 궁금증을 완벽하게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역시나 배터리 상태였어요. 최근 주행하시면서 배터리 상태 어쩐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배터리는 충방전이 많이 지속될수록 수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명은 초기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실감을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완속 충전을 매일 하다 보니 배터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에서 저는 운행을 하고 있고요. 완속으로 매일 100% 충전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급속 충전을 하다 보니 배터리 수명은 가장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충전 방법을 저는 실행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여러분 EV6 배터리 용량은 약 77kW인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30만 킬로를 달리고 나서도 차량 배터리의 상태가 거의 90점에 육박하고 있어요. 배터리 상태는 배터리 건강도라 불리는 SOH, State of Health, 이것이 대표적인데요. 30만 킬로를 달린 기아 EV6 오너의 현재 배터리 SOH는 용량 85%입니다. 배터리는 사용할수록 내부 저항이 증가해 용량이 열화되는 제품이고, 쉽게 말해 이 SOH는 배터리 수명인데 아직도 85%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 수명을 볼 때는 크게 3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제 배터리 용량 수명이 있죠. 그리고 출력 수명이 있죠. 그리고 셀 밸런싱, 균형,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평균을 내서 배터리 컨디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이 30만 킬로를 타고서도 아직도 배터리 상태가 85% 이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는 그동안 완속 충전과 굉장히 일정한 방법으로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었다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차 택시를 운행하시지만 급속 충전 밖에 안 되고 완속이 없을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완속 충전기에 물려서 100%까지 충전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배터리의 어떤 셀 밸런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하신다 그러면 배터리 수명이 아주 길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밥이 없더라도 완속 충전으로 100%까지 풀 충전을 한번 해주셔라 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0만 킬로인데 KG 모빌리티 차량을 보면 100만 킬로까지도 LFP 배터리를 보증한다라는 거 너무나도 그렇죠. 화제가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김병철 기사님이 보시기에 이 차량의 배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요게 좀 또 궁금해지네요. 우선 우리가 보통 전기 차량용 배터리 수명은 배터리 전체 용량의 수명이 80% 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수명을 다한 걸로 간주합니다. 왜 그러냐, 전기차라는 것들은 순간적으로 고출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용량 수명과 출력 수명이 있단 말입니다.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순간 출력이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많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배터리가 80% 수명이 되게 되면은 자동차 용도로서는 수명이 끝났다. 80% 이하는 차량용에는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김명철 기사님 판단하시기에는 80%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맨 처음 차 탔을 때 기억나시죠? 지금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이 아무래도 30만 킬로를 탔을 때 배터리 수명이 대략적으로 85%가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사용자가 느끼는 실제적인 주행 감각, 이런 것들 정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을 2021년 9월 6일 날 차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전기차를 처음 타다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조금만 밟으니까 차가 툭툭 나가니까 무서웠는데, 지금도 제가 뭐 추월을 하거나 할 때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오르막이 올라갈 때도 스트레스 없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차의 전반적인 성능에 대한 변화는 노후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느낄 수 없는 수준이다. 네. 제가 초반에 EV6를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주위에서 다 말렸거든요. 아직까지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라고 스스로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만류의 시선들이 많았는데 타면 탈수록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니까 내 선택이 옳았구나. 전기차 얘기만 나오면 가장 많이 부들부들 하시는 거, 아마도 예상 답변 혹시 그거 아닌가요? 급발진, 그다음에 화재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김명철 기사님만의 코멘트를 한번 주신다면,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급발진이라는 것은 기존의 내연기관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겁니다. 근데 아직도 개인의 잘못이냐 아니면 차량의 결함이냐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브레이크라는 거 있잖아요. 브레이크는 전기차도 내연기관하고 똑같은 기계식이거든요. 어떤 차를 만들 때도 차 동력이 브레이크를 이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급발진이 났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상식이 어긋나기 때문에 페달 오인 사고가 급발진의 주 원인이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30만 킬로를 타셨는데 어디 이 차량 유지보수 수리를 했는지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타이어가 제일 많이 했겠죠. 4번 정도 타이어를 교환했고, 감속기 오일 자가용으로는 무교환이거든요. 택시일 경우에는, 영업용인 경우에 가혹한 주행 조건이다 보니까 12만 킬로에 교환을 해라라고 어떤 권고가 있었습니다. 매뉴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일을 교환을 했는데, 그런데 오일을 빼는데 빨간색 그대로인 거예요. 너무 깨끗하더라. 그래 감속기 오일을 교환한 다음에 저는 30만이잖아 지금요. 원래는 지금 오일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일을 교환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우리 택시들만이 갖고 있는 지혜라고 할까요? 써가는 키로수다 보니까 그렇죠. 일반인 시청자들이 분명히 약간 택시 모델이 나오면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택시들이 어떻게 저렇게 차를 오래 타지? 라면서 또 배울 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저는 물어볼 데가 없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구자를 달리고 계시니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일반인 시청자들께서는 15만 킬로 타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10만 킬로 타기도 쉽지 않은데 15만 킬로, 12만 킬로에서 감속교를 갈아야 되나? 무교환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매뉴얼 상에는 자가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교환이고, 가혹한 조건에서 차량을 운행한다라고 하면은 12만 킬로에 오일 교환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내연기관 차도 마찬가지예요. 내연기관 차도 제가 우리 주기표 영상 상당히 히트 쳤는데 7만 킬로에 연료 필터하고 같이 교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매뉴얼 상에는 15만 킬로까지 무교환이 원칙이에요. 뭐 제조사마다 6만 킬로, 9만 킬로, 10만 킬로 다 다르지만, 미션 오일 그 내연기관 차의 색깔 그거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셔도 감속교율 자체는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라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심스레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타면서 후륜에서 소음이 안 오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는 오일 교환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차량 관리를 워낙 꼼꼼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됐을 때 감속기 오일을 굳이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오닉5하고 EV6의 이 선택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어떤 모델을 택시로 선택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팁을 주신다면. 우선은 EV6는 영업용 모델이 없죠. 아이오닉5는 영업용 모델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오닉 5를 선택하면서 영업용 모델이 실내 내장재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승용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디자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저도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EV6가 아이오닉 5보다 예쁘다는 평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EV6 평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승용 모델이다 보니까 실내의 디자인이라든가 재질이 고급스러운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기아만의 공조장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도 네.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랜저하고 K8을 비교하는 영상에서도 판매량 데이터가 나갔는데 네. 현대차가 기아차보다 어떤 그 비슷한 모델에서는 판매량이 2배 정도는 그렇죠.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서울 시내를 운전하면서 택시들을 봐도 EV6보다는 아이오닉 5가 월등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취향의 선택 차이이고 한번 직접 시운전 해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 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택시의 모든 것, 개인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 부장 010-3902-5855.